많은 논란 속에 하트 시그널 5가 이제 방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9회차에서 과연 정규리 씨가 통편집이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편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미 9회 예고 메인 사진에도 여기 보면은 지금 정규리 씨가 딱 가운데 센터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유경이냐 뭐 서유경이냐 뭔가 이 참가자들의 출연자들의 이름을 섞어가지고 이쪽 커플이냐 저쪽 커플이냐 이미 중반부까지 흘러온 시점에서 정규리 씨를 빼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편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논란과 역풍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은 애청자분들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하트 시그널이 시청률이 지금 0%대잖아요. 1%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떨어진 이 시점에서 만약 통편집을 하지 않게 된다면 정규리 씨의 이번 불륜 사건에 대한 논란을 제작진이 너무 무책임하게 넘기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트 시그널 5로 검색을 해봐도 뭐 통편집을 하겠다, 대처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즌4의 멤버들끼리의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고 하트 시그널 5는 그저 출연진의 포스터가 공개되었다 이런 얘기만 언론사에서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언론사에서 올려주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지 이게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홍보성 기사로 뿌리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당사자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계속하여 인터넷에서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에 이미 선공개되어 있었던 그리고 9회 예고편을 보면은 정규리 씨의 분량이 꽤 많아요.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중반부에 와서 불륜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본처 와이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한 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거다. 초반부나 후반부였다면 관심을 많이 못 받았을 텐데 중반부 시점에 가장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공개한 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폭로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하트 시그널 5에서 정규리 씨가 남성 출연자와 영화를 보고 나오던 시점에 영화가 많이 슬펐나 봐요.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울면 안 돼. 나는 강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규리 씨가 울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규리 씨가 정말 의혹이 맞다면 빨리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빠르게 해명을 하는 게 당연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행보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 이 시점이면은 선공개 영상이 올라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선공개 영상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규리 씨의 모습이 다시 한번 쇼츠로 공개가 되면서 이게 통편집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렇다고 정규리 씨가 정상적으로 등장하는 건 맞는 건지 하물며 정규리 씨의 논란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제작진이 확인을 한 건지 등등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런 댓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불륜 논란 해명도 안 했는데 이렇게 쇼츠 영상이 올라오는 거 너무 불편하다. 올린 거 또 올리고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 올릴 시간이 있다면 선공개 미공개를 올려주시고 입장문을 내주세요. 사실이 맞다면 정규리 씨를 응원을 해줄 수 없습니다. 해명해주세요. 제작진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사실 확인 분명히 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륜녀를 연애 프로그램에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논란에 대해 얘기하는 인스타 댓글도 다 삭제하더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제작진의 잘못은 아니지만 출연자의 논란이 터졌다면 경위를 파악하고 입장문을 내는 게 맞다고 본다. 자, 그래서 이 제작진이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으로도 흘러가고 있고요. 정규리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은 뭐 거의 지금 극에 달해 가고 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문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많은 분들이 분통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시점에서 하트 시그널 5가 정상 방영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대중들, 특히 피해자인 와이프 당사자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중반부 시점에 CCTV까지 공개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본방송이 방영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 와이프라고 예상되는 사람은, 폭로자는 CCTV 사진 한 장만을 공개했을까? 이거 사실이 아닌 거 아니냐? 심지어는 AI 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작 논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중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폭로가 무조건 빼박일 수밖에 없다. 진짜 와이프가 글을 올렸다면 빼박이다. 애가 있는 여자가 자기 가정의 이미지를 부셔가면서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이게 아닐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다. 글 자체를 와이프가 아닌 다른 악플러가 조작을 목적으로 썼을 경우다. 근데 이런 경우는 와이프부터 하여 당사자들까지 바로 반박이 가능하며 이미 입장문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와이프가 폭로글을 썼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또 일각에서는 아내분이 참을성이 정말 좋은 것 같다. 나라면 방송 첫날부터 폭로글을 온 사이트에 도배했을 거다. 2달 동안 어떻게 참은 거냐? 전략적인 참을성이 아니었느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만약 제작진과 당사자들의 공식 입장 없이 정상 방영이 된다면 방통위에다가 민원을 넣겠다. 또 있습니다. 공식 입장 없이 통편집 없는 상황으로 방영이 된다면 바로 방통위에 민원을 넣겠다.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제작진들도 정신이 없을 거다. 9화 버튼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10화에서는 편집을 통해 비중을 확 줄여야 할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통편집을 하지 않고 비판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지금으로선 당장 통편집은 어렵다. 이걸로 방통위를 고발하는 건 오바다. 오히려 피해자인 아내는 정상 방송이 되길 더 원할 것 같다. 더 비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게 AI 조작된 게 아니냐. 요즘에는 뭐 제 영상의 댓글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의혹 제기에 대한 중립적 입장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당사자들이 아니라면 진작에 입장문이 발표가 됐어야 한다. 만약 지금이라도 발표를 해줘야 한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만에 하나 이게 AI 조작이라고 한다면 이런 글을 쓴 당사자는 형사 입건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인 와이프도 말이 없고 출연자도 말이 없고 지금 신서울 한복의 대표가 불륜남 아니냐라는 의혹에도 엄청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아무런 대처가 없다라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누구보다도 신서울 대표가 더 암울할 것 같다. 스타트업으로 자신의 브랜드가 확 뜬 지 이제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브랜드는 굉장히 나락갈 확률이 높아지고 말았다.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대표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출연자인 정규리 씨도 이해가 안 가는데 신서울 회사의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본인 거일 텐데 이미 와이프의 폭로글로 예상되는 그 글이 사실이 맞다면 상간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을 텐데 그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당사자를 출연을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방송이 타고 나서 폭로가 터지면 본인 커리어와 회사가 나락갈 수밖에 없는 걸 인지를 못했을까? 너무 신기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만에 하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중립기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출연자인 정규리 씨도 또 지금 불륜남으로 지목받고 있는 그 브랜드의 대표도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출연을 확정 지었을까요? 제가 남자친구라면 무조건 말렸을 겁니다. 또 당사자인 이 여성이 저였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출연 못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브랜드를 띄우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런 노이즈 마케팅이 브랜드에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1도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브랜드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서울 한복은요, 김태리 여배우와 협업까지 한 한복 브랜드이며 해외 진출까지 노려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배우 김태리 한복 뉴욕 타임스퀘어 파리 전광판에서 공개가 된다, 전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김태리 여배우가 안 그래도 한복과 굉장히 이미지가 잘 어울리기도 했지만, 이런 굵직한 여배우를 간판으로 내세워서 해외 진출을 노린다라는 건 이 브랜드가 얼마나 글로벌화를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캐데헌을 타고 세계를 홀린 한복 디자이너 5인 5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작년이거든요. 캐데헌이 뭡니까? K-POP 데몬 헌터스,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의 빌보드 차트까지 휩쓸었었던 엄청난 한류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때 한복과 삿갓 이런 게 정말 많은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딱 그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 신서울 한복 브랜드도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었고, 뭐 어찌 본다면 엄청난 투자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24년도에도 김태리의 K한복 성탄절 미국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다라고 되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한류 문화 예술인들의 협업으로 개발한 한복을 국내와 해외에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런 화보집도 공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25년도에 K-POP 데몬 헌터스의 흐름까지 탔었습니다. 그러니 이 신서울 한복의 대표인 이 신준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명백백하게 조작이라고 한다면 진짜 모든 법적인 것을 총동원해서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함이 맞거든요. 그러니 이게 뭔가 의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된 이 정규리 씨의 불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런 시각에는 현실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문제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남아져 있는 정규리 씨와 저 신준영 대표의 앞날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댓글 안에 정규리 씨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정규리 씨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상간남으로 추정되고 있었던 남성의 인스타그램 계정, 전부 다 비공개 비활성화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 사실상 맞다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달리는 수준으로 지금 난리가 났고요. 제작진은 저분 통편집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트 시그널이 아무래도 2030 세대가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2030 세대에게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결혼이 안 중요한 세대가 어디 있겠냐면,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20대 때 빠르게 결혼했을 때 그만큼 한 명의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한다라는 소중한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는 개념이, 과거에 그냥 뭐 애 때문에 산다 이런 것보다 두 사람의 신뢰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훨씬 더 꼼꼼히 따져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 논란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비치는 캐리어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분통함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진짜 간이 큰 것 같다. 출연 전부터 피해자 측에서 나가지 말라고 언질까지 줬는데도 무시했고, 합석 도중에도 출근하는 척 유부남을 만나 스릴을 즐기고 돌아와서 연하남들과 이곳저곳 데이트를 하고, 피해자 측에는 사과나 합의가 아닌 고소를 했다. 역대급 최악의 행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하트 시그널 방송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규리 씨가 이제 출근을 해야 하거나 업무 때문에 이 하우스에서 다 같이 합숙을 하면 촬영을 하잖아요.
출근을 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상간에 대한 폭로글을 살펴보면 정규리 씨가 결국 상간남인 유부남의 집에 출퇴근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시청자분들 중에선 이 정규리 씨를 응원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배신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정규리 씨의 이 한복,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야, 이 한복 브랜드가 신서울이 맞는 것 같은데, 신서울의 대표자가 아직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답을 지을 수 있는 거냐? 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자, 이런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그 유부남으로 지적받고 있었던 신서울 한복 브랜드의 대표가 상간남이 아니라면, 상간남이라고 할 수 없죠. 불륜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유부남이 아니라면 유튜브는 왜 삭제한 거임? 존재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자, 실제로 신서울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유튜브 링크를 눌러봤거든요. 아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맨 하단부 우측 하단에 유튜브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서 누르면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채널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단 말이죠. 정규리 씨다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만약에 정규리 씨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이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후속 보도도 계속 해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정규리 씨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영상도 제작을 할 거고요. 법적 대처에 대한 이야기도 영상으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 표명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이 시점에서 이 신서울 신준영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났는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아무래도 한 브랜드의 총괄 디렉터, 그러니까 브랜드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 이외에 패션 쇼를 진행하고 그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들에게 옷을 받아 쇼를 하는 총괄 디렉터 입장에서 이렇게 모델 활동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페이 알바에서 시작해서 임원급까지 올라갔었다라는 폭로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지금 일각에서는 야, 그러면 한복 피팅 모델 하다가 총괄 디렉터까지 올라간 거야? 근데 그게 알고 보니 폭로글처럼 이렇게 신서울 브랜드 대표의 대표자와 바람을 폈었기 때문에 내연녀의 관계로서 올라갔던 거야?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진이 다시 한번 재주목을 받고 있고, 자, 이때 보면 한복 디자인은 언제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처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고요. 정부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다면 이 대표자의 이미지의 나락으로 인해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서울 한복 브랜드의 대표님 역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법적인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기사에서 누구다 이름을 명확하게 꼬집지는 않고 있지만 이미 온라인상과 많은 시청자들은 정규리 씨와 이 브랜드의 대표님을 딱 정조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참 의외인 건 이 브랜드의 유튜브 채널은 이미 삭제 조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자로 꼽히고 있는 정규리 씨 역시 SNS를 사실상 비활성화에 가깝게 모든 사진과 모든 게시물을 내린 상태로 알려져 있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저 신서울 대표님의 인스타그램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유튜브 채널까지 삭제 조치가 되어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입장 발표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많은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만다. 적어도 비활성화나 삭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많은 언론사는요, 계속해서 하필이면 정규리 씨를 언급하며 전체 공식 포스터에 눈길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실해지면 후속 보도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번 하트 시그널 5 여성 출연자였다. 특히 그 중에서 특정 출연자를 딱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공개된 기사의 사진은요, 실제로 애인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누군가의 연인으로 살며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에서 싱글인 척 연애 연기를 펼친 것은 진심으로 출연자들을 응원하는 시청자들과 출연진, 제작진에 대한 명백한 우롱이자 기만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반전, 그 애인의 정체가 바로 유부남이었다. 특히 A씨가 유명세를 위해 숨겼던 그 남자는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 A씨는 유부남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철저히 일반적인 업무 파트너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변의 시선을 피해왔지만 실제로는 폐쇄된 공간과 사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유혹과 구애를 이어갔다. 업무를 빌미로 오랜 시간 함께하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피해자의 아이로부터 아빠를, 아내로부터 남편을 빼앗아갔다. 특히 피해자인 배우자로부터 부정한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요청을 꽤 긴 기간 동안 받았음에도 어릴 때부터 꿈꾸었던 자신의 커리어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프라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고 주변의 눈을 피해 업무를 가장한 만남을 지속해 왔었다. 네 번째, 연애 중에 촬영을 했다라는 것이다.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합류하던 첫날 본인이 당당하다면 당일 아침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다가 캐리어를 끌고 촬영장으로 향하였는지 해명을 해달라. 프로그램 출연 결정 전 이미 A씨에게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몇 번의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부정행위 적발 이후 출연 결정을 한 선택이기에 A씨는 이러한 리스크를 전혀 예상 못하진 않았을 거다. 그럼에도 그저 본인의 커리어와 욕망을 실현하고자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하는 신용조차 없이 피해자를 농락하며 방송 출연을 결심했고 형사고소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보가 경악이 금치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피해자가 베푼 아량을 무시하며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로서의 고통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거에 이르며 불륜을 지속하였고 프로그램 특성상 사회적 무리에 대한 위약벌 조항이 있을 거라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리스크를 연예 프로그램 출연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프로그램 출연 특성상 합숙 출연을 하는 와중에도 보란듯이 워커홀릭인 척 아침 일찍 나가 해당 유부남과의 거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늦은 시각 촬영 숙소에 복귀하여 촬영 스케줄을 이어가는 출연자와 시청자, 제작진 모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남녀 간의 합숙을 통한 진정성 있는 교감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얻는 컨텐츠이다. 시청자들은 이 서사에 깊이 공감하며 출연자들의 작은 몸짓과 눈빛 하나에도 몰입하며 응원을 했다. 하지만 이걸 기만했다라는 거죠. 부정행위로 쌓아 올린 커리어이다. 한 브랜드의 간헐적인 페이 알바에서 시작하여 브랜드 임원이 되기까지 왕관의 무게를 배신한 비도덕적인 행복 끝에 얻은 그 자리가 과연 떳떳한지 돌아보아라. 성공적인 행사 기획사로 박수받고 업적에 대한 대중의 칭찬과 응원을 받을 때 가해자로 인해 가정을 짓밟힌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지켜내고 있다.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계속하여 커리어를 쌓아가는 건 심각한 도덕적 문제가 있다. 결국 이 A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대회 미스코리아라고 생각이 되죠. 그 수상자로서 단순한 미의 기준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과 품격 그리고 높은 도덕성의 상징으로 간헐적 방송 활동도 하고 있는 준공인이다. 그런데도 그 명예를 굉장히 훼손했다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는 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신뢰를 도구로 삼은 행태에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싶다. 특히 출연자의 검증 장치도 필요하다. 이런 사람을 왜 출연시켰냐? 글이 굉장히 깁니다. 블라블라 다 넘어가고 어찌됐건 그 결정